우리가 나이 들면서 드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훗날 내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의 분들은 앞으로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라는 불안감부터 커지기 마련이죠.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양원이 꼭 최선의 해결책일까요?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 사회가 심각하게 진행 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요양원 입소를 피하려는 노인들이 늘고 있으며 최근 일본 정부는 자립적 노후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45%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요양원 대신 자택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한 사람들의 40% 이상은 우울증이나 자아 상실감을 겪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2020년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50%가 자립적인 삶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약 30%는 요양원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이 스스로의 자립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러한 점을 함께 깊이 다뤄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될 때 요양원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요양원에 가는 대신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함께 품격 있는 삶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요양원에 입소하는 모습들을 보고 나도 더 나이 들어서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됐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못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연 요양원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해답일까요? 사실 요양원에서 겪는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이 요양원에 의존하는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자립적 노후를 강조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노인들이 요양원 대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노인의 60% 이상이 요양원을 피하고 싶어 한다고 응답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택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를 위해 가정 방문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노인들이 가능한 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적 노후를 위한 노력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경우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자들의 40%가 자아 상실감과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요양원 증후군이라고 불리며 정해진 규칙과 일정에 맞춰 살아가는 생활이 오히려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령자들이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지역사회 자립형 노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고령자들이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후 자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50%가 자립적인 삶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그중 약 30%는 요양원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자립적 노후를 위한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자립형 노인 돌봄 서비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이 요양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요양원 외에도 자립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립적인 삶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이라도 산책을 나가거나 매일 직접 식사를 챙기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움직임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변화들이 쌓여가면 무엇보다 큰 변화는 나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동네 모임에 참여하거나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립적인 삶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그녀의 자립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서 오히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많은데 자립적인 삶이란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란 걸 보여줍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노후를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물질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큰 투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얼마나 준비했을까? 라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준 후 생활비나 병원비 때문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의 약 30%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긴 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물려주되 나머지 부분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한 할머니는 재산의 70%를 자녀에게 남기고 나머지 30%는 자신을 위한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자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입소하는 방법을 고려하지만 집을 월세로 돌려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월세로 돌리며 그 수익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자산을 활용해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많이 갖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들어오는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매달 조금씩 비상금을 모으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작은 실천이 누적되면 경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을 아끼거나 매일 소소한 비용을 줄이는 등의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자립은 물질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우리 삶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믿음은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재정적으로 자립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도 바로 그 자립적인 삶 덕분입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준비는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처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나중에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자립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자립 역시 필수적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으로 변화를 겪으며 종종 자신감을 잃거나 스스로를 제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나이는 많고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 모두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신체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고령자들보다 20% 이상 더 건강하고 우울증 발생률도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충분히 젊다. 오늘도 할 수 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이 말이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그녀는 매일 더 활기차고 긍정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냈죠. 또 다른 할머니는 아침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점차 그 활동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매일 조금씩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것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과 명상, 일기 쓰기 등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그녀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었죠. 그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그녀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일상 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긍정적이면 신체적으로도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힘을 주고 작은 목표를 설정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지거나 자신에게 칭찬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대충 하거나 운동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제는 뭘 먹어도 맛이 없고 귀찮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겠어? 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죠. 하지만 바로 이럴 때일수록 식사와 운동은 노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신체는 예전처럼 빠르게 회복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건강한 식사는 배만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노인들은 평균 수명이 10%더 길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0%더 느리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을 받자 식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식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으로 체내 독소를 배출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고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올바른 식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 할머니는 비싼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한 결과 체력이 좋아졌고 면역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한 식사는 우리의 몸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운동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간단한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집 주변을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한 끝에 나중에는 하루 30분씩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운동 덕분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노인은 요양원 입소 위험이 73%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도 크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운동을 통해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천에 사는 박정자 할머니는 꾸준히 요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몸이 유연해진 것은 물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요가는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는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요가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습관과 운동은 노년기 건강의 두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루에 신선한 채소 한 접시를 추가하거나 하루 10분 산책을 시작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 시작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취미 생활과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자립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외로움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을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취미 활동과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웃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외로움을 줄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한 할머니는 지역 복지관의 요리 교실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요리를 나눠 먹으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낸다고 합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잃었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동네 모임에 자주 참여하며 소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모임과 활동들이 그녀의 일상을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취미 활동 역시 노후를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삶의 의욕을 잃고 정체된 일상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취미는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른 채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웃을 만들고 더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또 다른 한 할머니는 도자기 공방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더욱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취미 활동은 여가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좋은 원동력이 됩니다. 취미를 통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자아존중감도 높아지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산책 중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가까운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노후의 시간은 혼자서 보내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빛납니다. 오늘부터 소소한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만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후를 자립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낼 수 있죠. 요양원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일 수 있지만 그것이 꼭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립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그것은 건강적인 자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경제적 준비,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점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은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실천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면 요양원 가지 않고도 더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끝내 여러분이 원하는 자립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많은 분들께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